안녕하세요.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다면,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직장 상사분과 갈등이 있다. 같이 이 직장 상사분 때문에 못 다니겠다. 회사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원인과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일종의 해법,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는 원인은요,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직장 상사와 여러분의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장 상사 있는 분들, 뭐 차장이나 부장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한 30대 후반, 보통 40대 초중반 정도 되실 거예요. 임원분들은 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태도를 볼 때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걸로 인한 트러블과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태도와도 연결되는 건데, 아무래도 직장 상사분들은 보상 이전에 헌신할 거를 먼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헌신 후 보상 이런 식으로 먼저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구성원으로 있는 신입사원이나 대리급 이런 분들은 일단 좀 보상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약속이 돼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이거는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아랫사람인 대리나 사원급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의식을 못할 뿐이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직장 상사들이 지적을 하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작은 실수들이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5번, 10번 이렇게 참아왔던 것을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적을 받으면은 너무 그분들 미워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 하락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을 뭐 질른다든지 이런 좀 불필요한 뭐 시발 비용이라고도 요즘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비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직이나 퇴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비이성적으로 나 못 다니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어. 이런 걸로 너무 좀 쉽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좀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이렇게 문제점과 원인 뭐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마치 백종원 대표가 골목 식당에 가서 솔루션을 드리듯이 저도 여러분께 솔루션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인 여러분들, 사원이나 대리급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리더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소통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끔 저에게 연락 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이드라인을 잘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해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잘 제시를 못하는 리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좀 행복하게 그리고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솔루션을 드릴까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좀 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여러분의 태도를 바꾼다는 게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의 맞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일단 필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편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분에게 아부를 하거나 억지로 잘 보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한 태도의 변화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실수 같은 걸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일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아이디어 제안 같은 거 하라고 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이나 조금 더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 손에 하나도 안 볼래 이런 것보다는 좀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이러면요, 확실히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직장 상사분 역시. 그러니까 사람은 일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태도를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직장 상사들을 보실 때 좋은 공부가 됩니다. 반면 교사가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하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리더가 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닌 게요. 요즘은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TF팀이라고 하죠. 태스크 포스 팀.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리급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과장이나 차장급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여러분도 조만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직이 슬림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리더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믿고 못됐다 이런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혹시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도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내가 리더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네가 좋아하는 뭘 사주겠다. 하지만 잘 안 사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애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것처럼, 사실 리더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여러분이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마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좋은 리더가 되려면 구성원들과 약속도 지키고, 이왕이면 가이드라인 잘 안 주는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한다면은 가이드라인도 잘 제시해주고 대안도 잘 제시해주는 좀 그런 리더가 되는 일종의 마인드 훈련, 그리고 뭐 사전 연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부하 직원 입장이지만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좀 임팩트 있고 그리고 좀 효과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직급이 너무 낮거나 연차가 낮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뭐 좀 주눅 들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혹시 또 이런 소리 해갖고 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요즘 뭐 KPI 지수라고 해갖고 인사 고가 이런 것들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KPI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 제안이나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추천 도서를 읽고 독후감 쓰는 거래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KPI 지수를 주는 뭐 제안, 아이디어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은 확실히 여러분에 대한 또 개선이 될 거고, 여러분이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또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임팩트 있고 좀 능동적인 직장 생활, 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솔루션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뭐 정답이 없을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정답이 없고, 지금도 사람들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그 솔루션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다를 거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뭐 직무나 부서나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사람은 일방이 없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입장이 바뀌어서 또 그런 위치가 된다면 그런 여러분이 초년생 때 겪었던 여러분이 서러움 겪었던 것을 그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어떤 입장이 되었던 참 배울 점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처신하고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